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없는 망상과 자기 부정, 윤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의 29분짜리 담화는 그가 사로잡혀 있는 망상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개를 젓게 만든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내 침탈하려 한 데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시종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되묻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위험한 인식에선 섬뜩함마저 느낀다. 이게 지가 실패를 했으니까 2시간인 거지, 계획대로 국회를 봉쇄하고 그 나머지 군이 계속 투입되고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의원 체포하고 방송 장악하고 했으면 2시간짜리 내란입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지금 2시간짜리가 된 거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정신병자가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했으니까 의료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2,000명을 한꺼번에, 그것도 5년에 걸쳐서 10,000명을 늘리겠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담화 내내 야당의 모든 책임을 돌리며 개변과 거짓, 변명, 선동적 언사로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 이딴 탄핵 소추와 특검 발의, 간첩죄 수정 반대, 대북 편향성, 예산 삭감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유는 죄다 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니냐고 했다. 아니, 자기를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 됩니까? 나아가 그간 차마 밝히지 못했던 건 더 심각한 일이라며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꺼내들었다. 선관위가 반박한 대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선거 주장한 그 많은 사람들, 2020년 4.15 총선 때 한교안이가 유승민하고 야합해서 선거 말아먹으니까 한교안 만세 부르던 대형 유튜브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했었죠. 그래놓고 뭐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잖아요. 후원금하고 뭐 코인팔이 해서. 그 당시에 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브 방송들은 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저 같은 선거 패배 원인을 한교안의 박근혜 대통령 배신과 탄핵 세력인 유승민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범보수 세력을 분열시킨 게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한 채널은 그냥 폭삭 망했죠. 이 채널 폐쇄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는데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요즘에 방송을 자주 못 올리는 게,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쭉쭉 빠지는데 어떻게 제가 방송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부정선거 주장하던 인간들이, 대형 유튜버들이 윤석열 됐을 때는 또 입쑥 들어갔잖아요. 부정선거. 그러다가 다시 또 지난 4.10 총선 때 의석이 팍 줄어드니까 110석밖에 안 되니까 또 부정선거라고. 이놈 부정선거는 뭐 자기 편할 때만 부정선거인가요? 거대 야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소수파 대통령은 윤 대통령만이 아니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벌어지는 일이다. 아니, 노태우 대통령은 오죽하면 3당 합당을 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전국을 돌파하는 거지. 전두환 대통령도 집권 내내 그렇게 데모가 하루도 그치는 날이 없었지만 감히 계엄령을 펴지 못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말할 것 없고 90년대 데모가 얼마나 많고 노사분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계엄령 폈습니까?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를 해요? 이게 미친놈 아니면 도대체 뭐가 미친놈입니까? 대통령은 그걸 감당해야 하고 민심의 결정에 순응해야 하고 타협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했다. 눈앞의 정치적 난간을 일거에 해소하려 과거 독재자들이나 했던 망동을 벌인 것이다. 그러고도 윤 대통령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고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계엄 사태 가담자들의 핵심 증언에 관해선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궁극적으로 그런 극단적 행위의 원인은 자신과 가족이 직면한 정치적 사법적 위기, 그에 따른 절박감 때문이었을 텐데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포장했을 뿐이다. 이 미친놈 아니었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곧 있으면 재판받고 정치 생명이 끝날 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그냥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이 미친놈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닷새 전 국회에 탄핵안 포결을 앞두고 낸 이분짜리 담화에서 매우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만 했다. 국가적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을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에 빠뜨려 놓고도 짧은 시간 놀라게 한 죄밖에 없다는 후한무치에 거듭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여당이 그런 1호 당원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야당이 극우 세력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분격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쯤 되면 이 국힘당은 해산을 하는 게 국민한테 최소한의 도리죠. 끝까지 그 기득권을 챙기려고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지난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위험한 권력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제가 계속 정신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썸네일에 정신병이란 단어 집어넣었다가 그냥 구독자가 우수수 빠졌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이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어처구니 없는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이 사설치고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한테도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국의 현직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 공식 사설이니까 이렇게 그나마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잦은 사태를 통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마저 끝내버렸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젠 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